자, 이번 시간은 전기력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기력선. 자, 전기력선은 뭘 한 겁니까? 바로 우리 전기장을, 그죠? 어떤 전하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걸 뭐 한 거예요? 가시화 시킨 겁니다. 가시화. 그죠? 눈에 보이게끔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전기력선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는 전기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이 전기력선과 우리 등전이선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전기력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그리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쳐봅시다. 플러스 전하가. 그러면은 여기에 전기장은, 우리 전기장은 뭐네요?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죠.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을 여기에 놨어요. 그러면 얘는 1로 힘을 받겠죠. 자, 얘가 받는 이게 바로 전기장입니다. 그죠? 그럼 좀 멀어지면 역시 이 플러스 때문에 플러스 단위 양전하를 여기 놓으면은 1쿨롱을 놓으면 1로 받겠죠. 물론 크기는 작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이쪽, 여기 있으면 이쪽, 이게 이쪽이니까 그걸 쭉 이을 거예요. 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기력선입니다.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을 여기 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1로 밀겠죠. 그럼 계속 여기 놓으면 1로 밀 거니까 쭉 미는 선을 이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가는 전기력선이 그려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이면은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만일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다. 동시에 똑같은 전하가 있다. 이러면은, 이 주위의 전기력선은, 가운데 같으면, 플러스 1콜롱을 여기 놓으면, 플러스 열로 밀겠죠. 마이너스는 땡기니까, 이래 되겠죠. 두 개 합쳐지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당연히 플러스에서 가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전기력선이 그려질 겁니다. 만약 여기에 플러스 단위 전하를 놨다면 이 플러스는 이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1로 밀겠죠. 이 마이너스는 1로 당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장은, 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이것들을 쭉 끄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메모할까요? 전기력선의 특징은 플러스 전하에서, 양전하에서 나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쌤이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이때 플러스에서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면에 수직으로 나온다. 수직으로 나와서 들어갈 때도 역시 수직으로 들어간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들어갈 때 수직으로 나와서 수직으로 들어간다. 만일에 양전하만 있다면, 아까처럼 있다면 음전하가 없겠죠. 무한대까지 갑니다. 이는 무한대까지 가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양전하에서 나와서 수직으로 간다. 네,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자, 이 전기력선은 그 자리에서의 전기장을 그린 거죠. 전기장은 벡터의 중첩에 의해서 벡터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전기력선은 도중에 분리되거나 또는 교차되거나 무슨 말이냐면 전기력선이 여기서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 전기력선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예요? 여기 플러스 1쿨롱 놓으면 이 플러스 1쿨롱은 1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1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이건 없습니다. 합쳐서 이 방향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분리되거나 이렇게 교차되거나 또는 뭐예요? 갑자기 절단 사라져요. 절단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알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전기력선은 여러분 보다시피 전기장을 그린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에 보시면요, 전기장 어때요? 세죠? 여기는 어때요? 약하죠? 근데 가보니까 여기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밀집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는 전기력선이 요 안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안에 이렇게 느슨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기장이 세고 약한 것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전기력선이 얼마나 밀집되었느냐. 여기 보세요. 자, 양전화했을 때 여기는 전기장이 세죠.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전기력선이.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력선이 느슨하게 벌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전기력선이 밀집된 곳이 밀하다 그래요. 밀집된 곳이 전기장이 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만일에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란하다면 끝났죠. 여러분 나란하다면 밀집된 데 없죠. 벌어진 데 없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전기장이나 여기에 전기장이 어떻다? 균일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우리 발견해 봅시다. 지금까지 했는 1, 2, 3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볼 게 있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에 평평한 아주 널널한 우리 받침 같은 도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해됩니까? 이 도체에 만일에 내가 플러스 전압을 깔면은 이렇게 표면에 깔리겠죠. 이쪽 표면에도 깔릴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 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깔면 표면에 깔리는데 이 가장자리 요쪽 효과는 무시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압가 깔리지만 여기에 생기는 전기력선은 무시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넓고 뭐 평평한 판이다 라면은 이 양쪽 면의 전압들이 쫙 몰릴 거예요. 표면에. 근데 그 전기력선은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했죠. 수직으로 나간다 그랬죠. 수직으로. 그죠? 이 표면에 수직으로 나갑니다. 이 표면에 수직으로 나가죠. 자, 이 표면에 수직으로 나가죠. 맞아요? 이쪽에도 표면으로 수직으로 나가겠죠. 이 수직 플러스니까 수직으로 나가겠죠. 수직으로 나갑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얘들이 벌어지지 않고 계속 수직으로 일정히 가겠죠. 무슨 전기장이 만들어질까요? 예,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무슨 소리냐? 여기나 벌어진 데가 없죠.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 방법은 평평한 평면에다가 대전시킨다. 이러면 돼요. 평면에다가 대전시키면 보다시피 균일한 전기장을 만든다. 이래 되죠.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땅이 평평하다고 보죠. 지구. 자, 우리 지구 평면이 평평하면 중력장은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에서나 뭐예요? 중력장 G는 일정이죠. 그죠? 여기서 받는 놈이나 여기서 받는 놈 다 중력색이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항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래 놓으면요. 플러스만 대전돼 있죠. 예, 플러스만 대전되면 사실 요거 플러스들이 자꾸 달아나려 그래요. 이해되죠? 도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예,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넣죠. 보세요. 이렇게 널찍한 판을 두 개를 놔요. 자, 여러분 이 판 두 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판을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걸 단면 옆면에서 본 겁니다. 그럼 한쪽에 플러스를 대전시키면 여기에 플러스가 오죠. 그렇죠? 만일에 플러스 7개입니다. 그럼 여도 마이너스 7개가 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플러스 Q가 오고 마이너스 Q가 옵니다. 반드시 이래 되거든요. 이래 되면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가니까 이래 돼요. 그대로 가겠죠. 수직으로 나가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나가서 수직으로 가죠. 수직으로 나가서 수직으로 가죠. 수직으로 나가서 수직으로 가죠. 수직으로 나가서 수직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한 전기장은 그림처럼 균일한 전기장을 만든다. 균일한. 왜? 평면 전하니까. 평면 전하니까. 알겠습니까? 평면으로 대전됐으니까. 이렇게 돼요. 특히 이때 전기장이 얼마냐? 이 전기장 값이 나와요. 우리 중력장에서 지듯이 얘가 나오는데 여러분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얼마입니까? 우리 했잖아요. 도체 내부는 이쪽은 전기장이 0이 돼야 돼요. 내부에서는. 그렇겠죠. 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없습니다. 그럼 전기장 생기는 건 요뿐이죠.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아까 했죠. 도체 표면의 전기장입니다. 그죠? 도체 표면의 전기장이 뭡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알겠어요? 이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그건데 그게 쭉 그대로 가니까 여기에서나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예요. 무조건 전기장은 이 안에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평면 사이의 전기장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외우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됐죠? 자, 네 번째. 네 번째. 자, 여러분 요 플러스 전하와 있고 마이너스가 전하 있는 요 그림에서 요점에서의 전기장은 요점에서의 전기장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빨간 걸 할까요? 요점에서의 전기장은 이 방향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전기력선은 곡선이라도 전기장은 벡터입니다. 벡터니까 사실은 이 전기력선의 어느 방향? 접선 방향. 이게 전기장 방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곡선이죠. 이렇게 곡선에서 만일에 요점에서의 요점이죠. 이 곡선이지만 전기력선에서 이 방향에서 이 전기장값 요거의 접선 방향. 요게 전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전기력선이 곡선일 때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접선 방향이 전기장 이의 방향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 발견했죠? 여기서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전기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기장이 밀집된 데가 전기장이 세고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크기는 밀집된 정도고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전기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여기에 전하가 달라요. 만일에 전하량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량이 클수록 그렇죠. 플러스면 나간다, 그죠? 마이너스면 들어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전하량이 클수록 그렇죠. 총 전기력 선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수가 증가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러스 5쿨롱이다. 5쿨롱짜리가 전기력선이 됐다면은 만일에 플러스 10쿨롱이다. 그럼 왜 돼요? 주위에 전기장이 더 세야 되죠. 그럼 더 밀집돼야 되니까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런 특징을 지니는데요. 여기에서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기력선이 밀집될수록 전기장이 세다는 말을 썼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여러분 3번입니다. 3번에서 뭐예요? 요 오른쪽 그림 갈게요. 여러분 전기력선이 밀집됐다는 말이 뭐예요? 자, 똑같은 면적을 톡해요. 똑같은 면적을 했을 때 지나가는 전기력선 수가 많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전기장을 이걸 식으로 만들 거예요. 식으로 뭐냐면은 자, 전기력선이 밀집됐다를 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기력선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쓰면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 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면적이 하나 있어요. 이 면적이 A랍시다. 자, 여기에 전기력선이 하나, 둘, 세 개 지나갈 때 하고 똑같은 면적의 전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나갈 때 하고 당연히 뭐예요? 이때가 전기장이 더 세죠. 그래서 면적당 전기력선 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장을 또 하나로 쓰면은요, 선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이거를 전기력선, 전기력 선속이라고 그러는데, 전기선속. 선속인데, 이쪽에 전기력 선수라고 이해하면 돼요. 폴락스랍니다. 폴락스. 여기가 폴락스라고 해요. 그래서 면적당 몇 폴락스가 지나가느냐, 이런 뜻입니다. 많이 지나갈수록 똑같은 면적에 1제곱미터당 많이 지나갈수록 전기장이 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전기장은 단위 면적당 전기력 선수, 전기 선속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 총 전기력 선수는 뭐가 돼요? E 곱하기 A 하면 되겠죠. E가 단위 면적당 개수인데 총 면적을 곱해주면 총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총 전기력 선수는요, E에다가 총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E는 단위 면적당 개수니까, 단위 면적당이니까 총 면적 해주면 총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있었죠? 우리 전기장. 전기장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였죠. 기억납니까? 여기 보니까 입실론 제로 나오니까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되죠. 4파이 R 제곱이 뭐예요? 바로 면적이죠. 구의 면적, 그죠? 그럼 얘를 살짝 넘겨볼게요. 넘기면 E 곱하기 뭐가 돼요? 4파이 R 제곱이 되죠. 이게 뭡니까? 그때 전기장에다가 거기에서의 총 면적이 되죠. 구의 면적,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E 곱하기 총 면적 A가 돼요. 이게 뭐예요?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총 전기력선은요, 바로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데, 이 Q가 바로 전하량이죠. 그게 요 말이죠, 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말이죠. 그죠? 총 전기력 선수는 Q에 바로 비례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에는 그냥 이해하면 되고, 만일 얘를 식으로 만든다면은, 5번식이 바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총 전기력 선수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유전율이 클수록 전기력 선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이걸 무슨 법칙인지 아세요? 이 법칙이 그 유명한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부연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력선을 그렸죠. 자, 전기력선이 있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기력선은 그게 전기장이 있다. 그거를 가시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뭐예요? 그렇죠?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래 되죠. 자, 이거를 여기에 전기력선이 있다는 말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등전이선이 있습니다. 등전이선. 그죠? 또는 면이 있습니다. 정전이면. 결국 뭐예요? 이 플러스가 있다면 여기가 같은 높이가 되는 것이죠. V. 그죠? 갈수록 점점 전위가 낮아지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점점 전위가 낮아지겠죠. 점점. 이렇게 돼요. 등전이면.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여기 아래쪽에 그러면 여기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랗게 그린 걸 우리 등전이선이라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 발견했죠? 등전이선은 전기력선과는 항상 수직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한번 적을게요. 바로 등전이선은 전기력선과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수직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등전이면에서 어떤 전하가
따라 움직여요. 여기서 어떤 Q라는 전하가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전이면을 따라 이동하면 여러분 뭐예요? 1은 0이 되겠죠. 왜요?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힘이 수직이니까 흰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없지요. 그래서 1이 0이다 해도 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전이차가 없죠. W 그룹 꾸버에서 V가 0입니다. 그죠? 전이차가 0이에요. 높은 곳, 같은 곳에서, 같은 높이에서 이동했으니까 등전의 면을 따라 전하가 이동하면 했는 일은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여러분, 전기장하고 정전이선의 구분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살짝 지울게요. 지우면, 요 왼쪽 그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요 주위가 전기장이 세지요? 전기장이 센 곳이 뭐예요? 등전이선도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 등전선이 밀집되어 있다. 이 말은 전기력선이 밀집됐다. 같은 말이 되고, 그 말은 거기가 전기장이 세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죠? 3번, 왼쪽에 3번까지 이렇게 이으면은 전기력선이 밀집된 곳이 등전이선도 등전이선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밀집되어 있고 전기장이 센 곳이다. 그래서 하여튼 선을 껐을 때 밀집된 곳이 센 곳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전이선으로 설명도 가능합니다.